만약 여러분이 이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그 이메일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에게 도착하기까지 무려 3일이 걸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중간에 있는 우체국들이 수수료를 떼어간다면요. 아마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현재 연간 수조 달러가 오가는 우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 즉 돈의 이동은 정확히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 향후 10년의 글로벌 어젠다를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이 거대한 무대의 중심에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전 세계 금융의 심장부를 향해 아주 강력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바로 가치 전송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보내는 것처럼 가치, 즉 돈 역시 인터넷망을 타듯 전 세계 어디로든 즉각적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비전이 아니라 낡아빠진 글로벌 금융의 배관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거대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링하우스가 다보스라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에서 이토록 자신감 있게 새로운 금융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가 되는지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맥락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리플이라는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국가 간 송금망, 바로 스위프트, SWIFT 시스템이 그 주인공입니다. 스위프트는 1970년대에 만들어진 메시징 시스템입니다. 돈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돈을 보내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은행들끼리는 중간에 수많은 중개 은행들을 거쳐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중개 과정 때문에 엄청난 시간 지연과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전 예치금이라는 시스템인데요. 국제 송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 세계 은행들은 다른 나라 은행 계좌에 미리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묶어두어야만 합니다. 갈링하우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게 전 세계 계좌에 잠들어 있는, 즉 아무런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자본의 규모가 무려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본의 낭비이자 글로벌 경제의 동맥경화인 건데요. 이 거대한 비효율의 벽 앞에서 기존 은행들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해 왔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과 XRP의 진정한 폭발력이 나옵니다. 리플은 단순히 결제 속도가 빠른 코인 정도가 아닙니다. 리플 네트워크는 앞서 말씀드린 전 세계 은행들의 묶여있는 수조 달러의 자본을 단숨에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데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즉 ODL 기술을 사용하면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를 리플 XRP로 바꾸고 3초 만에 미국으로 전송한 뒤 즉시 달러로 바꾸는 겁니다. XRP가 두 국가의 법정화폐 사이에서 완벽한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더 이상 해외 계좌에 수조 달러의 돈을 미리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이 필요할 때마다 XRP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조달하면 되니까요. 수일이 걸리던 결제 시간은 단 3초로 줄어들고 수수료는 몇십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빛의 속도로 흐르듯 가치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흐르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 전송의 인터넷이 완성되는 겁니다. 리플이 노리는 시장은 단순한 개인 간 송금이 아니라 연간 수경 원이 오가는 기업 간, 국가 간 거액 결제 시장이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리플 앞에는 아주 거대한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길고 긴 소송전이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갈링하우스 CEO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규제를 통한 집행이라며 아주 직설적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소송부터 걸고 보는
미국의 억압적인 태도가 글로벌 기술 혁신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투자자로서 가장 열광해야 할 핵심 팩트가 있습니다. 그 지독한 소송전 끝에 법원은 결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며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가상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인정받은 유일한 알트코인이 바로 XRP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유럽, 중동, 싱가포르 등 전 세계가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를 확립하며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동안 미국 역시 결국 기술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이미 사법부의 혹독한 검증을 통과한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가장 안전하게 유입될 수 있는 완벽한 피난처이자 투자처가 된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건데요. 갈링하우스가 다보스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난 상승장들이 단순한 기대감과 투기 수요로 올랐다면 앞으로 다가올 진짜 상승장은 실제 사용 사례, 유틸리티가 증명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거죠. 리플은 밈코인이나 정체불명의 디파이 프로젝트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 중앙은행, 결제기업들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고 실제 비즈니스에 자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 SBI 홀딩스를 비롯해 각국의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네트워크 안에 통합되어 혁신적인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리플은 투기 세력의 장난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B2B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근 시장에 달러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화되면 XRP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갈링하우스 CEO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블록체인 위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로화, 엔화, 원화 기반의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과 각국의 디지털 화폐가 난립하게 될 텐데요. 이 서로 다른 수많은 디지털 화폐들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교환해 줄 수 있는 중립적인 다리가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바로 그 거대한 유동성의 허브, 파편화된 디지털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절대적인 브릿지 자산의 역할이 바로 XRP의 진정한 가치이자 존재 이유라는 건데요. 시장이 커지고 복잡해질수록 XRP의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지금 글로벌 것이 경제를 보면 인플레이션, 금리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 속에서 오히려 가상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핫이슈로 떠올랐고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거대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 RWAA, Real World Asset 시장입니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거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요. 갈링하우스 역시 이 토큰화 트렌드를 아주 강하게 긍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실물 자산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거래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싸고 전송 속도가 빠르며 기관급 보안을 갖춘 블록체인이 필수적인데 현존하는 네트워크 중 리플 원장만큼 이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프라도 찾기 힘들다는 겁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전통 자산이 리플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는 순간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보스에서 갈링하우스가 제시한 향후 10년의 비전을 종합해 보면 리플은 단순한 국경 간 결제 회사를 넘어 글로벌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탄, 팔라우 등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 화폐, 즉 CBDC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결국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이라는 두 세계는 완벽하게 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아주 치밀하게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교차로 한가운데에 자신의 인프라를 깔아두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서로 교환되고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수조 달러를 송금하며 수많은 실물 자산 토큰들이 거래되는 그 모든 가치 전송의 순간에 리플의 기술과 XRP가 표준 프로토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게 리플이 그리는 10년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지금 리플에 집중해야 할까요?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지난 몇 년간 리플의 가격을 짓누르던 가장 큰 먹구름이었던 SEC와의 법적 리스크는 이제 사실상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년의 족쇄가 풀린 지금 리플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글로벌 은행들과의 파트너십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비즈니스 규모는 오히려 소송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 공개 IPO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기술의 실질적 유용성이 가치를 증명하는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은 구시대의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독보적인 기술력, 규제의 명확성, 그리고 거대한 시장 지배력까지 모든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었습니다. 가격은 가치를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현재의 억눌린 가격은 우리에게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주인공을 선점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리플이 그려갈 가치 전송의 인터넷, 그 거대한 물결에 합류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